네, 이 장에서는 헤드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드룸이 뭐냐면 여유 공간입니다. 여유 공간. 자, 우리가 바이어스를 하게 되면 바이어스는 DC 전압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플라이 할 거는 AC 전압이 섞인 인풋이죠. DC에 AC를 섞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어스 포인트보다 일정 부분 올라가고 혹은 일정 부분 내려가는 동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전압이 완전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 전압을 VCC랑 똑같이 만들었다. 바이어스를. 그러면 얘도 VCC고 얘도 VCC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바이어스를 저렇게 잡아놨는데 사이누소이덜 웨이브를 넣어줬다 거기다. 그러면 사이누소이덜 웨이브가 그 피크로 갈 때, 그러니까 높은 전압이 될 때는 얘도 같이 반대죠, 반대죠. 인풋이 좀 내려갔을 때, 인풋 전압이 내려가면 아웃풋 전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파형이 못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헤드룸이라는 거, 요 스윙할 폭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드오프를 얘기하는 헤드룸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앰프를 지금 방금은 사실 VDD를 얘기했었는데 앰프가 동작할 때요. 이 우리가 고정 생각해야 될 게 VC가 VB보다 커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리퀘어먼트가 있죠. 그래서 VC를 좀 높게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게인을 높이려면 게인은 GMRC잖아요. 그래서 게인을 높이려면 RC를 높여야 됩니다. 근데 RC를 높이면 VRC가 같이 올라가죠. VRC가 올라가면 VC가 내려갑니다. 뭘까요? 그래서 얘가 일정 부분 너무 올라가 버리면 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로어 바운드가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게인을 높이기 위해서 DC 바이스를 높이면, 그러니까 DC 바이스가 아니라 저항값을 높이면 DC 바이스가 점점점 내려오면서 얘가 밑에 너무 전압이 밑으로 내려가서 코어디렉티브 리전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인을 너무 많이 높일 수는 없고 뭐 일정 부분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헤드룸이 부족해져서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져서 더 이상 게인을 올리지 못하는 구간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오프 상황이다. 트레이드오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게인을 높이는 건 좋은데 높이다 보면 게인을 높이기 위해서 RC를 막 올렸는데 BJT가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을 안 해서 되려 앰프로 동작을 못해서 게인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오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억에 이런 슬라이드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도 똑같은 문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스펫에서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의 인풋 저항과 아웃풋 저항. 뭐 아웃풋 저항은 뭐 당연히 모스펫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RC로 똑같게 되고요. 인풋 저항은 BJT와 모스펫의 차이 때문에 알파이가 있죠. 그래서 이 알파이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라서 볼테이지 인풋을 받는데 매우 최적화되어 있는데 BJT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죠. 인풋 임피던스가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주 적진 않지만 적당히 큰 적당히 큰 저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무한대가 아니라서 볼테이지 인풋을 받으면 일정 부분은 이제 걔가 이제 커런트를 이 뒤로 흘려줘야 돼서 정확한 동작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트레이드오프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앞에서 배웠던 거 아웃풋 임피던스가 커지면 헤드룸이 작아져서 불리하다라는 거고요.
일단 여기, 요거는 이제 아마 처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자, 등가 모델을 한번 그려보죠. 얘는 GM V5고요. 얘는 V5죠. 자, IC는 GM V5입니다. 그래도 보시고요. IB는요. V5 나누기 Y5죠. 근데 IC는 베타 IB죠. 얘를 불러오면 GM V5는 베타 V5 나누기 알파가 되죠. 그래서 나누기 알파이는 베타분의 GM분의 베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얘가 알파이다 라는 거고, 근데 게인 높이려면 GM 올려야 되죠. 근데 GM 올리면 얘를 올리면 인풋 임피던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GM 올리면 인풋 임피던스 내려가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쓸 때 볼테이지 인풋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인풋 임피던스가 내려가니까 얘가 아이디어란 볼테이지 센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는 BJT만의 특성입니다. 왜냐면 모스펫은 GM을 늘려도 게이트로 커런트가 흐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는 없는데 일단 BJT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이거는 불리한 측면이잖아요, 그치? 근데 왜 우리가 BJT를 써야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BJT는 고주파에서의 동작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서는 사실 BJT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높은 주, 원래는 BJT가 고전압 오퍼레이션에서도 굉장히 유리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런, 새로운 유의 모스펫이 등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강점을 많이 잃었는데, 여전히 고주파에서는 모스펫이 FT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FT 배웠죠? 배웠나? 네. FT라는 게 있어서 어, 그 모스펫은 동작 주파수가 굉장히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RF를 만들 때는 BJT로 많이 만드는 편인데 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좀 더 많은 트레이드오프를 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이런 성능은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주파수 성능 이런 걸 다 고려하면 BJT 쪽이 좀 더 우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BJT는 스케일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안 쓰이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여전히 BJT가 일정 부분에서는 수요가 있고 그 이유는 그런 특성이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얼리 이펙트랑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랑 똑같죠? 그래서 RO를 추가했으면 어떻게 됐죠? 그냥 개인의 저항 부분을 그냥 정렬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였죠? 이것도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트린직 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트린직 게인인 게 뭐냐면 우리 RC를 무한대로 올리면 이게 어디로 가냐 이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게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게인은 결국에 RC가 무한대로 가면 RO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GMRO로 수렴된다. 근데 여기서 RO는 VA over IC죠. 자, 그리고요. GM은요. IC over VT죠. 그래서 얘네들 곱하고 나면 VA분의, VT분의 VA.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VT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이거는
부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숫자죠.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서. 그래서 VT는 주어지는 거고요. VA는 사실 디자이너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디바이스를 우리가 고를 때 어떤 디바이스를 쓸까라고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VA가 높을수록 더 높은 게인을 가지는 앰프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VA가 높다는 얘기는요. VA가 높다는 얘기는 뭐죠? 그 우리가 얼리 이펙트가 전류선으로 동작 안 하고 전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모델링한 거잖아요. 근데 VA가 높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의 완벽한 커런 소스로 된다는 얘기죠. 커런 소스를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커런 소스였으니까 커런 소스로서 더 잘 동작할 수 있는 게 당연히 개인이 더 크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맥시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개인은 VA에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지만 BJT는 사실 볼테이지 앰프 개념보다는 조금 더 약간 커런트 게인에 좀 더 가깝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죠. 그래서 이제 커런트 게인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커런트 게인은 이 지금 커먼 에미터 같은 경우는 에미터가 그라운드고 그 베이스가 인풋이기 때문에 사실 커런트 게인이 베타에서 달라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베타로 된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베, 베이스에서 컬렉터까지 커런트의 비율이 베타로 정해지는 거라서 뭐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BJT는 커런트 게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스펫에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그랬듯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도 에미터 디제너레이션이 존재합니다. 그 목적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모스펫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얘가 이제 VB를 증가시켰을 때 이펙티브하게 베이스랍을 증가시켰을 때 이펙티브하게 VB로 전달되는 전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그 GM의 이 여기서는 BJT 특성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이제 저항 비율에 의해서 좀 더 크게 결정되게끔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이것도 사실 다 우리가 앞에서 모스펫에서 다 유도했던 거죠. 빠르게 그냥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얘는 결국에 GMRC 이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고 얘가 1 플러스 GMRE로 나눠진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인이 좀 작아진다 라는 거 앞에서 다 얘기했었던 거죠. 이 부분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케이스라고 보면 좀 다른 건데 인풋 임피던스 같은 경우 원래 우리가 모스펫을 만들 때는 어차피 게이트가 인풋이 무한대라서 사실 인풋 임피던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플로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BJT 같은 경우는 인풋 임피던스가 있죠. 그래서 에미터 쪽에 저항이 붙으면 인풋 임피던스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스몰 시그널 모델이죠. 자, 여기서 얘는 IC죠. 그렇죠? 그러면 에미터 쪽에 흐르는 커런트는 IE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IE는 얼마냐면 1 플러스 베타 IB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IB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IB.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건 IE죠. 즉, 커런트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로 넘어갈 때, 여기로 가다가 여기로 넘어갈 때는 베타 플러스 1배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커런트가 증폭된다. 라는 건 무슨 의미죠? 자, 커런트가 증폭된다는 건 저항으로 생각하면요. 저항은
볼테이지를 인가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코에피션트로 정의한 겁니다. 자, 그게 저항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풋에서 봤을 때 여기 인풋 정할 때 우리가 인풋 쪽에다 전압을 놓고 전류를 재잖아요. IX는 IB랑 같은데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거 성자로 쓰긴 해야 됩니다. IB랑 같은데요. 문제가 아니라 IB랑 같은데 I에 흐르는 커런트는 이거에 증폭된 커런트가 흐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런트 저항이라는 거는 전압과 전류의 비율이기 때문에 전류가 증폭된다는 얘기는 곧 전류가 증가하는 폭도 같이 증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도 얘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 저항은 알파 2 더하기 R2의 베타 플러스 B만큼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직렬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런 식의 저항으로 연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커런 소스는 오픈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로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볼 필요가 없죠, 저항을.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이 커런트가 증폭되는 효과를 이제 저항에 녹여내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좋은 거죠. 왜냐면 인풋 임피던스가 증가했죠. 우리는 인풋 임피던스를 높은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BJT의 문제는 인풋 임피던스가 낮다는 건데 그걸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제너레이션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는 단순히 그 리니어리티를 증가하고 이런 폭에서만 좋았다면 BJT를 이용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는 디제너레이션을 하면 인풋 임피던스가 증가해서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게 있습니다.